오리나를 지지하는 진영의 중요한 인물들은 윌리엄 쿠틀러와 조셉 스코퍼였습니다. 둘 다 노동조합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카포들로 합리적 비즈니스맨인 오리나와는 죽이 잘 맞았죠. 반대로 마약과 연관된 조직원들은 오리나의 적극적인 반대 정책이 불만스러웠죠. 칼마인 세사 진영의 카포, 그렉 스칼파도 이들 중 하나였죠. 스칼파는 세사를 양아치 시절부터 직접 길러낸 고참 조직원으로 그쪽 진영에서는 가장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쿠틀러와 스코포의 첫 번째 타겟 역시 스칼파였습니다. 11월 18일, 딸과 손녀를 태우고 브루클린 거리를 달리는 스칼파의 차량을 어디선가 나타난 차 2대가 막아섭니다. 차량에선 우지 기관총을 든 남자 6명이 내리더니 스칼파의 차를 겨냥해 집중 사격합니다. 하지만 스칼파는 후방의 장애물들을 밀어내면서 도망가는 데 성공합니다. 운 좋게도 그는 물론이고 그의 딸과 손녀는 총알 세례 속에서도 무사했죠. 정말 우지의 명중률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죠. 이날 이후로 양 세력의 조직원들은 샷건과 무전기를 든 채 서로 상대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브루클린과 퀸스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죠. 11월 23일, 오리나 측은 오리나 집에 잠복한 암살팀 중 하나였던 헨리 스무라를 사살했고 11월 29일에는 세사와 그의 조카를 덮쳐서 거의 잡을 뻔했죠. 반면 자신의 딸과 손녀가 죽을 뻔한 사실에 눈이 뒤집힌 스칼파는 정말 미친 개처럼 날뜁니다. 매일매일 오리나 패거리의 구역을 돌며 닥치는 대로 사냥을 다니다가 심지어 애꿎은 제노비스의 조직원까지 죽이게 됩니다. 점점 격화되어 가던 전쟁은 12월 8일 브루클린의 한 베이글샵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18살의 종업원이 살해당하면서 공전의 분노를 사버립니다. 이 가게는 페르시코 조직원이 소유한 곳이긴 하지만 사망한 직원은 무고한 청소년이었어요. 마피아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어느 때보다 불리했습니다. 이에 브루클린 지방검사인 찰스 하인즈는 전쟁의 불길을 막을 수단으로 양쪽 파벌의 지도부를 소환합니다. 하인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추궁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양측 간의 화해를 모색하려던 시도도 무산됐죠.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입을 여는 대가로 모든 기소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1992년 1월 7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30일간의 휴전 끝에 브루클린에는 다시 총성이 울렸죠. 대상은 오리나 쪽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던 카포, 니키 그란치오였습니다. 거리에서 그란치오를 발견한 스칼파는 먼 발치에서부터 그를 미행해 벌집으로 만들어버렸죠. 하인즈 검사는 2차전에 막이 올랐다는 소식에 분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120명의 경찰들이 브루클린 전역에 깔리게 됩니다. 그들의 주 업무는 눈을 부릅뜨고 콜롬보 조직원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감시하는 거였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하인즈는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콜롬보 패밀리의 도박장과 사무실을 들쑤시기 시작했죠. 전쟁을 멈추려면 그들을 재정적으로 고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래서 다른 패밀리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그들로 하여금 콜롬보를 압박하게 합니다. 여기에다 수십 명의 콜롬보 조직원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벼운 혐의긴 했지만 일단 그들을 거리에서 몰아내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보스인 오리나에게는 거물 대접을 톡톡 피해줍니다. 그는 기소를 위해 숨어보지만 3개월간의 도피 끝에 결국 체포되고 말죠. 그 후로 양측은 공권력의 칼끝을 피해 다시 휴전기를 가집니다. 전쟁의 파급력이 5개 패밀리 전체를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검경에서는 이번 기회에 마피아를 70년 전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공언하죠. 분위기가 이쯤 되면 협상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아무런 시도도 없었죠.
당시 잡혀간 오리나 대신 파벌을 이끌고 있던 윌리엄 쿠툴로는 칼마인 페레시코와 견원지간에 가깝다 보니 결국 6개월 후인 10월 또다시 콜럼보 조직원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11월 3일에는 퀸즈 미들 빌리지, 11월 18일에는 브루클린, 12월 29일에는 그렉 스칼파마저 당합니다. 그는 얼굴과 왼쪽 눈에 총을 맞고도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부상 여파로 얼마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1993년이 되면서 전쟁을 주도하는 카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쿠툴러가 체포당하고 스칼파는 가석방 심사 자격을 빌미로 감옥에 보내집니다. 4월 8일에는 칼마인 세사가 다른 조직원들과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서 비밀 회동을 가지던 도중 체포당합니다. 뉴욕에 가면 오다 가다 보게 되는 그 성당이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오리나 진영의 마지막 남은 리더인 조셉 스코포가 살해당하면서 세 번째 콜럼보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칼마인 페르시코는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허나 아직 130년의 생기가 남은 그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